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이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12일 SSS 클래스방에 공개된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6.7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이벤트 안내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13일에 펼쳐지는 KBO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랜더스와 반등이 절실한 기아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랜더스는 이번 경기 문승원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3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1.53, WHIP 0.91로 리그 상위권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균 6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퀄리티 스타트도 2번 기록 중입니다. 주요 구종은 직구와 슬라이더로 직구 비율은 35.6%, 평균 구속은 144.8km로 슬라이더는 141.8km, 각도와 궤적이 모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커브와 체인지업까지 섞으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반면 기아는 올러가 선발입니다. 1승 1패, ERA 4.24, WHIP 1.06으로 준수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문승원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치인데요. 직구 위주로 던지는 전형적인 파워 피처 유형으로 직구 구사 비율이 무려 53.5%, 평균 구속은 147.3km로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다만 변화구 구사 비율이 낮고 슬라이더 체인지업에 제구가 흔들릴 경우 장타 허용 위험이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랜더스는 현재 9승 5패로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RA는 2.64, 경기당 실점은 단 3.1점으로 투수진이 완벽하게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타율은 2할 4푼 5리로 조금 아쉽지만 득점 효율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6승 10패로 최근 5경기 2승 3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끊겼습니다. ERA는 4.79, 실점은 5.6점으로 수비와 불펜의 불안정함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타순별 WAR을 보면 랜더스는 테이블 세터와 중심 타선이 고르게 기여하고 있고 기아는 중심 타선 의존도가 높고 상하위 타선 기여도는 낮은 편인데요. 랜더스는 박성환이 0.9 WAR로 타선의 중심을 맡고 있고 리드오프 오태곤과 중견수 최지용까지 상위 타선이 출루 후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유섬, 박지환 등 일부 포지션은 WAR이 마이너스로 병살타나 흐름 끊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반면 기아는 나성범, 최영우, 이유성 중심으로 3번에서 5번 타선에 확실한 타격 무게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하위 타선에서 WAR이 모두 마이너스거나 0에 가까워 찬스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결국 기아는 나성범이 침묵하면 공격 루트 자체가 차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전략 포인트는 명확한데요. 문승원의 완급 조절과 올러의 직구 중심 패턴입니다. 문승원은 빠른 공 없이도 구종의 다양성과 제구력으로 타자들의 허를 찌르고 있는데요. 기아 중심 타선이 직구에 강하긴 해도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교모하게 섞는 문승원의 스타일은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올러는 직구 위주로 압도하는 유형인데 랜더스는 직구에 강한 박성환, 고명준, 오태곤 등이 포진해 있는데요. 특히 박성환의 빠른 배트 스피드와 컨택 능력은 올러의 빠른 볼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러가 단조로운 패턴을 고수하게 된다면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불펜 운용인데요. 랜더스는 최근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적고 팀 ERA 전체가 2점 대 1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기아는 매경기 불펜 소모가 많고 특히 7회에서 9회 실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 지표를 종합해봤을 때 오늘은 선발의 안정감, 불펜 뎁스, 라인업의 균형감에서 모두 랜더스가 한 발 앞선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랜더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두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맞대결입니다. 롯데는 최근 3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NC는 패배의 그림자를 거두기 위해 홈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이번 경기 롯데 선발은 좌완 유망주 김진욱입니다. 시즌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18, WHIP 1.12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균 5.2이닝을 소화하며 선발로서 기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슬라이더와 직구를 활용한 자완 특유의 각도 있는 피칭이 NC 타선을 상대할 때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NC는 베테랑 이용찬을 예고했지만 아직 올 시즌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긴 공백 이후 복귀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구속과 구사 패턴, 이닝 소화력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해 초반 컨디션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롯데는 현재 8승 9패 1무로 최근 5경기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3연승으로 기세를 완전히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4.50, 경기당 득점은 3.9점으로 투타 균형을 어느정도 유지 중인 모습인데요. 반면 NC는 6승 9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5.19에 경기당 실점이 5.9점으로 마운드 불안정과 수비 흐트러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위기 면에서는 확실히 롯데가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력 지표를 보았을 때 타선은 NC가 우세한 모습인데요. 테이블 세터 WAR은 롯데가 0.03, NC가 1.20으로 특히 NC 1번 타자 권희동과 3번 손아섭, 중심 타선의 데이비슨까지 상위 타선에서 확실한 타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는 중심 타선의 나승엽과 레이에스가 팀을 이끌고 있지만 하위 타선에서 WAR이 마이너스인 선수가 다수 포진해 득점 연결 능력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결국 타선은 NC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롯데는 한방의 집중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김진욱의 이닝 소화와 NC 타선의 초반 공략 여부가 핵심이 될 텐데요. 롯데는 김진욱이 5이닝 이상 버텨준다면 불펜 전력에서 승산을 기대할 수 있고 NC는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빠르게 점수를 만들어야 이용찬의 복귀 전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불펜 소모가 많은 상황이라 선취점이 중요한 저득점 박빙 경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정리해보면 롯데는 상승세, NC는 홈 2점을 안고 맞대결을 준비하는데요. 선발의 안정감은 김진욱이, 타선 흐름은 NC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초반 선취점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분위기와 선발 안정성을 감안하였을 때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롯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마지막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시즌 초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이번 주말 시리즈를 통해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이번 경기 하나는 문동주를 선발로 내세우게 되는데요. 올 시즌 평균 자책점 5.73, WHIP 1.00으로 수치상으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구속은 무려 150.6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구 비율이 약 57%, 여기에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섞으며 구위 자체는 리그 정상급인데요.
하지만 이닝 소화력은 평균 3.2이닝으로 경기 중반 이전에 불펜을 불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키움 조영건은 직구 구사율이 63.5%로 평균 구속은 141.1k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동주보다 구속은 떨어지지만 직구 위주로 과감한 승부를 펼치는 스타일입니다. 문제는 평균 자책점이 6.94, 이닝 소화가 0이닝으로 기록돼 최근 등판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선발 싸움은 문동주의 구위와 조영건의 제구 안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팀 성적을 보면 두 팀 모두 7승 11패로 승률이 정확히 같지만 분위기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키움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였고 팀 평균 자책점 6.00, 경기당 실점 6.7점으로 마운드 안정감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반면 하나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거두었고 평균 자책점 4.16, 경기당 실점 4.5점으로 마운드 쪽에서 확실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는 최근 경기에서 문현빈, 김태현 중심으로 타선이 살아나며 적절한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선 전력은 키움이 하나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테이블 세터 WAR 합산은 키움이 1.03, 하나는 0.25, 특히 1, 2번을 맡고 있는 송성문과 푸이그의 활약이 하나보다 확실히 더 우세합니다. 중심 타선에서는 한화의 문현빈이 유일하게 돋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키움 타선이 WAR 기준으로 라인업의 고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타격에서는 키움이 조금 더 강하지만 한화의 문현빈과 김태현이 오늘 경기에서도 터진다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는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여부와 실책 관리인데요. 문동주가 초반 4이닝 이상을 책임질 경우 한화는 안정적인 불펜 운용으로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조영건이 초반에 무너지면 키움은 불펜 총동원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선발 불안과 불펜 소모가 맞물리는 경기라 득점이 중후반에 몰리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은데요. 따라서 이 경기는 초반보다 중반 이후 타격전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도 정리해보면 전력은 키움 타선이 우세하고 팀 분위기는 한화의 투수진이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선발이 긴 이닝을 소화할 확률이 낮은 만큼 결국 불펜 경쟁과 중후반 타선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13일에 펼쳐지는 KBO 중요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